자, 많은 분들이 선수의 자세로 구속을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빠른 선수들은 자세가 좋아서 공이 빠른 걸 거야. 그리고 공이 빠르려면 이 자세가 좋아야 돼. 물론 맞습니다. 공도 빠르고 제구가 좋은 선수들은 몸을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세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선수의 근육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의 주제는 피지컬이 좋으면 빠른 공을 던질 수가 있다? 피지컬이 크고 좋으면 야구 선수로서 유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큰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느린 몸을 갖고 있다면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명심하세요. 빠른 몸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만 믿고 야구했다가는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 꼭 이 점을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큰 피지컬을 가졌지만 구속이 느린 선수는 왜 느린 것이고, 피지컬은 크지 않지만 구속이 빠른 선수는 왜 빠른 것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젠 어떤 차가 가장 빠를까요? 당연히 첫 번째 차가 가장 빠를 것입니다. 차체 대비 엔진의 파워가 좋아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격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근력, 순발력, 유연성 등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형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운동신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본 국가대표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투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선수의 키는 178cm입니다. 체중도 80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투수치고는 굉장히 작은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은 155km/h라는 빠른 구속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선수는 체격이 아니라 근육이 매우 폭발적이기 때문에 강한 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육은 크게 속근과 지근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림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속근은 빠른 근육이라고 하고 백근이라고도 해요. 근육이 하얗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근은 느린 근육이라고 하고 적근이라고 합니다. 근이 빨개서죠. 자, 그림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속근의 장점은 매우 폭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단점은 그렇게 오래 쓰지 못해요. 지구력이 많이 없다는 뜻이겠죠? 지근의 장점은 지구력이 엄청 좋습니다. 지치질 않아요. 하지만 또 단점은 폭발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속근과 지근은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빠른 사람은 비교적 속근이 많게 태어난 것이고, 느린 사람은 비교적 지근이 많게 태어난 것이에요. 때문에 야구는 속근의 비중이 많은 선수들에게 유리한 종목입니다. 속근을 많이 키울 수 있는 훈련들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피지컬이 아닌 운동 능력을 보고 시키셔야 돼요. 절대로 피지컬만 믿고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잘못된 운동은 선수를 망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이 아닌 한 번 할 때 오래 하는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거리 뛰기라든지 그런 훈련들을 너무 비중을 많이 두면 속근의 형태가 지근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지근은 속근으로 절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길 속근의 비중이 많은 선수라 야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야구하기에 좋은 근육을 잃고 느린 근육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야구 선수에게 운동장을 수십 바퀴 너무 많이 뛰는 훈련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많이 좋아하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팩트입니다. 장시간에 한 번에 훈련을 많이 하는 훈련이나 그런 부분들보다 한 번에 힘을 낼 수 있는 폭발적인 훈련이 더 야구 선수에게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꼭 피지컬이 커야 좋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님을 아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는 피지컬이 좀 작은데 야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좋은 근육, 즉 빠르고
폭발적인 근육을 갖고 있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은 좀 작지만 몸이 매우 빠르고 순발력이 좋은 선수가 그 피지컬이 크지만 느린 선수들보다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발력이 좋은 선수에게 과도한 지구력 운동은 순발력 향상에 저해가 될 수 있으니 꼭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첫 번째, 피지컬이 좋으면 야구 선수로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몸을 빠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피지컬이 좀 작고 왜소하지만 그 몸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태어나길 속근을 잘 가지고 태어났고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을 잘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훈련 방법으로 내가 지근을 자꾸 훈련하게 된다고 하면 이 속근이 지근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서 좋은 훈련 방법으로 좋은 선수들을 많이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구라는 종목은 8개의 운동 능력인 순발력, 파워와 민첩성, 어질리티, 근력, 스트렝스, 근지구력, 지구력, 유연성, 플렉서빌리티, 균형 능력, 밸런스 및 협업 능력, 코디네이션, 케이퍼빌리티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순발력, 파워의 능력이 좋은 선수에게 유리한 종목입니다. 자, 순발력이란 폭발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말합니다. 피지컬이 헐크 같아도 폭발력이 없어서 몸이 느리다면 절대로 좋은 선수가 되긴 힘듭니다. 힘이 폭발적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없어 빠르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수가 힘이 좋아요. 그런데 힘이 좋아도 몸이 느려서 방망이를 빠르게 휘두를 수 없다면 결코 홈런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방망이가 느린데 어떻게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말랐어도 방망이를 빠르게 휘두를 수 있다면 홈런이 나옵니다. 따라서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빠르게 뛸 수 있고 빠르게 휘두를 수 있으며 빠르게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지컬이 작아도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이 작아도 성공할 수 있는 건 순발력이 매우 좋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구에서 필요한 운동 능력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는 누구보다 빠르게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휘두를 수 있어야 되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발력이 누구보다도 좋다면 피지컬이 작아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야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첫 번째, 순발력, 파워입니다. 좋은 야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능성을 평가할 때 꼭 자녀가 몸이 빠르고 폭발적으로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빠르고 재빠르다면 야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갖춘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몸이 빠르고 민첩하다면 야구 선수로서의 재능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은 중력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슈퍼맨도 날아다니다가도 잠시 쉴 때는 지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중력 때문이에요.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하고 폭발적인 하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강력한 지구의 중력을 더 강하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하체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에이, 야구는 어깨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구는 어깨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깨만 믿고 어깨로만 던지면 바로 어깨가 다칩니다. 어깨의 사용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해진 어깨의 수명을 더 빨리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관절을 골고루 다 사용해서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공을 던질 때 팔의 비중은 몇 %나 차지할 것 같으세요? 공을 던질 때 팔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팔의 사용 비중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의 힘이 셀까요? 팔의 힘이 셀까요? 당연히 다리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또 몸의 힘이 셀까요? 팔의 힘이 셀까요? 당연히 몸의 힘이 훨씬 더 셉니다. 센 관절 부위를 더 사용해서 던져야 됩니다. 센 쪽을 사용해야 더 유리하고 효율적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센 관절을 더 사용하셔서 공을 던지셔야 됩니다. 결국 지구에서 운동을 하는 이상 지면으로부터 하체를 이용해서 힘을 잘 모아서 큰 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면으로부터 그 받은 힘을
팔에 모아서 폭발적으로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체에서 힘을 많이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만큼 큰 파워를 폭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면 발력입니다. 지면 발력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면으로부터 끌고 오는 힘을 우리는 지면 발력이라고 하며 줄여서는 GRF라고 하고 풀어서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합니다. 이 지면 발력은 하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체가 지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지면 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선수라고 해도 이 미끄러운 빙판에서 공을 던진다면 강한 공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워서 이 지면 발력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체에서 강한 힘을 만들어내야 내가 잘 던지고 잘 휘두르고 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은 특히 하체의 기능과 힘 그리고 순발력, 파워가 매우 중요합니다. 투수는 팔로 던지는 행위지만 그 힘은 하체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됩니다. SSTC에서 800여 명의 선수들, KBO 한국 프로야구 선수, 일본 프로야구 선수, 초중고대 엘리트 선수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구속은 하체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하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데이터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체가 강하고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공도 좋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체에서 강한 힘을 만든 후에 그 힘을 키네틱 체인을 통해 역학적으로 손실 없이 잘 던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SSTC에서 초등학교 엘리트 선수들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뒷다리 추진력은 평균 45.82%, 즉 자신의 체중을 기준으로 45.82%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중학생들은 55.25%, 고등학생들은 59.81%, 프로야구 선수들은 64.17%였습니다. 실력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체를 사용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들의 데이터입니다. SSTC에서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하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체를 사용해서 던지는 법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로만 던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어린 선수들이 몸이 아직 만들어진 상태가 아닌 약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많이 던져서 리틀 베이스볼 엘보우라는 팔꿈치 인대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몸부터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덜 다치고 잘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체 운동을 통해서 하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강한 몸을 만드는 게 아이들 성장에 나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당연히 다칠 정도로 많이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잘 알고 효율적으로 시켜야 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SSTC 투수 코치님들은 정기적으로 인체 해부학, 기능 해부학, 트레이닝 방법론, 스포츠 재활 및 3D 바이오메카니스 교육을 이수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운동역학 박사님과 스포츠 의학 석사 출신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세미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던지는 법을 가리키는 투수 코치님이 오히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운동이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입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뼈와 근육, 인대, 힘줄 등의 인체 조직에 아주 미세한 손상을 줍니다. 즉, 운동은 스트레스며 몸에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운동은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아리백에서 아픈 기억이 있으시죠? 바로 운동 때문에 근육과 힘줄에 미세한 상처가 나서 아픈 겁니다. 갑자기 운동을 해서 근육과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은 운동을 통해 생긴 미세 손상이 하루 이틀 휴식하는 과정에서 회복되며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튼튼해집니다. 즉, 운동은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며 쉬는 과정에서 그 상처 부위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운동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야 신체가 튼튼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운동선수들은 특히 어려서부터 근신경계, 뉴로머스큘러 시스템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키의 성장처럼 운동신경도 발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신경계 발달은 만으로 14세가 되면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근신경 발달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운동신경을 발달시켜야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소년 시기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바로 이유입니다. 어려서는 근신경계 발달 운동을 많이 해야 운동신경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신경을 발달시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경, 너브란 뇌로부터 근육까지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해 줌으로써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조직입니다. 신경이 있어야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더 강하고 폭발적일까요? 왼쪽 사람이 더 잘 움직이겠죠? 신경이 더 발달해서 많은 근육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신경 발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발달해야 더 많은 근육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쥐 실험처럼 복잡한 우리에서 자란 생쥐들은 서로 경쟁하며 복잡한 운동을 많이 하고 어려서부터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발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점프하고 회전하고 매달리고 균형도 막 잡아가면서 방향전환도 막 폭발적으로 해봐야 운동신경이 그만큼 잘 발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술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 14세까지는 신체 및 근신경 발달을 위한 훈련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신경이 발달해야 폭발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신경이 발달해야 더 많은 근육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쁜 폼을 가졌다고 해도 어려서부터 폭발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야구 선수로서 큰 메리트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 발달 운동을 더 많이 집중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운동선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복잡하고 빠르면서 다양한 트레이닝을 함께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운동신경 발달 최종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죠? 만 14세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경계 발달을 위한 유소년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운동한다고 키가 안 커진다?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강하게 하게 되면 키가 안 커진다는 그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운동신경 발달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운동신경 발달 훈련은 성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소년을 위한 트레이닝은 꼭 명심해 주세요. SSTC는 유소년 선수들의 근신경계 발달을 위한 다양한 트레이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트레이닝 센터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점프하기, 방향 전환하기, 빠르게 멈추기, 선수 근력 키우기 등 정말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복잡하고 빠른 동작들을 많이 해야 운동선수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몸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몸을 잘 다룰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폭발적인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폭발적인 순발력을 통해 운동선수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운동신경이 바로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SSTC에서 유소년 야구 선수들 60명 이상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들이 하체를 빠르고 폭발적으로 잘 사용해서 공을 던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 공을 잘 던졌으며 좋은 선수로 잘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최종 내용 정리입니다. 첫 번째, 피지컬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평가해보고 야구 선수를 시켜야 된다. 만약 그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없다면 빨리 오셔서 순발력 파워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체가 강해야 폭발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서는 기술보다는 운동신경을 많이 발달시켜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신경을 발달시켜야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그 운동 능력을 최대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